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혹시 SNS나 카톡에서 5월 8월부터 법이 바뀌어 500만 원만 인출해도 국세청에 걸린다는 글을 보셨나요?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불안감을 주는데 실제로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과장된 소문입니다. 최신 보도 내용을 보면 올해 3월에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개편되긴 했지만 이는 은닉재산 불안공제로 세금을 떼돌린 고액 체납자 신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일반 성실납세자 감시용이 아닙니다. 또한 현금거래 신고 기준은 변경된 바 없고 일반 가게 거래를 전수조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8월부터 도입된다고 소문난 AI 자금 추적 시스템도 사업자 대상 분석 도구일 뿐 모든 국민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서 매출 매입, 누락 여부를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국세청이 알지 못하는 거래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평범한 월급 생활자의 계좌를 감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도 납세자 정보 과다 수집을 막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ISO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혀 AI 도입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와 세무조사 기준 2025년 3월에 개정된 포상금 제도는 일반 국민이 아닌 고액지능 체납자를 신고한 공무원에게 추징세액의 10%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적인 세금 납부자에게 조사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고액현금 거래 기준도 하루 1천만 원 초과 입출금으로 예전과 동일합니다. 가령 500만 원씩 2번 인출해도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며 100만 입금 후 100만 인출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물론 은행 직원이 이심거래로 판단하면 금액 제한 없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목적 불분명한 입출금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급여 생활이나 카드 사용 수준의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IU 자동보고 기준 퍼센트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계좌 인출별 합계일 때 보고됩니다. 500만 원 인출 퍼센트 단순히 500만 원을 출금하는 것만으로 걸리는 것은 아니며 500만이도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퍼센트 은행원이 뭔가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금액 제한 없이 FIU에 신고합니다. 즉 반복 목적 불분명한 고액 입출금 패턴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조회 권한 퍼센트 국세청은 앱 통해 받은 자료만 활용할 수 있고 국민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권한은 없습니다. AI 자금 추적 시스템과 개인 계좌 감시 올해 8월 도입된 AI 시스템이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루머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사업자 거래 분석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실제 매출 매입이 누락됐는지 인공지능으로 정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AI는 단순 출금액보다 거래 패턴에 반응합니다. 500만 원만 뽑아도 조사 나온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AI는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호하고 반복적인 거래를 징후로 분류합니다. 즉, 일상적인 월급 입금과 카드 사용 계좌이체 수준의 거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상 활용 퍼센트 정부 발표에 따르면 AI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신뢰성 향상에 중점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 강화 국세청은 AI 활용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정보보호 보안 체계를 마련해 ISO 인증을 받았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 조회 제한 퍼센트 국세청이 아무나 마음대로 통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 조사 없이 계좌를 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 퍼센트 증여세와 상속세 주의사항 현금거래 루머는 대부분 과장됐지만 가족 간동거래는 증여세 상속세와 직결되어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주택자금을 줄 때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하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 퍼센트 금전 물건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10% 후 10%의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으면 약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 비과세 퍼센트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통상 생활비 수준으로 정기 지원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주식 아파트 구입 등 자산 취득에 쓰면 그 금액 전체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생활비를 한꺼번에 몰아서 준 경우도 불인정되므로 되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통장 메모에 생활비라고 기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 배우자 간 증여는 최대 6억 원, 부모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자녀 혼인 시 추가로 1억 원이 더해져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연령 혼인 여부별 공제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세 주의 %. 상속 발생 시 사망자의 재산과 사전 증여를 합산해 세율로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사망 전 10년 이내의 재산 이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만약 사망 전 이 기간 내에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현금이 이체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은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결국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통장으로 큰 금액을 보냈다면 반드시 이체 메모의 용도를 남기세요. 구매, 월 생활비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계약서 등 자료도 잘 보관해두면 과세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정리 %. 포상금 제도 변화 %. 이번 제도 개편은 고액부정 체납자 대상이며 일반 국민의 현금 인출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I 시스템 도입 %. 8월부터 전 국민 감시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AI는 주로 사업자 거래 분석용이고 국세청이 임의로 개인 계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500만 원 출금 %. 금액 자체보다 사용 패턴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목적 불명 거래만 이심거래로 분류됩니다. 일반 월급 생활 수준의 거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상의 자극적인 루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거래 기준은 예전과 다름없고 국세청은 정상적인 거래를 봐줍니다. 다만 가족 간 송금은 예외가 많으니 미리 증빙과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와 증빙으로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